안녕하십니까. 에듀앙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신축 이음새와 가마밸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교재 65페이지고요. 가운데 보시면 4번 신축 이음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내용 줄을 다 그어주세요. 신축 이음은 노통, 관 등의 열 응력에 의한 신축 팽창을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그리고 바로 밑에 갈로에도 줄 꺼주세요. 신축 팽창에 의한 배관의 파손 방지. 그래서 이 갈로 안의 내용이 신축 이음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축 이음을 설치하는 이유가 신축 팽창에 의한 배관의 파손 방지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신축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자, 신축. 이 신축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쇠.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쇠. 그리고 이 쇠를 뭐 다른 말로 철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철을 영어로 스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쇠라는 거는 열을 받아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늘어나는 성질이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열을 뺏겨서 온도가 낮아지면은 수축하는 성질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늘어났다 수축했다 늘어났다 수축했다 이런 현상을 신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신축을 가장 예로 들기 좋은 게 철도였어요. 요렇게 해가지고 철도가 뭡니까? 기찻길이거든.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철도가 이런 식으로 생겼죠. 사다리 모양으로. 자, 그래서 요 철도를 요즘에는 레일이라고 많이 부르던데, 레일이라는 게 다시 말해서 뭡니까? 기차가 지나다니는 길입니다. 자, 이때 이 레일이라는 거는 절대 일체형으로 설치하지 않아요. 분리해서 설치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걸 일체형으로 설치해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 기차라고 했습니다. 서울역에서 출발했어요. 이게 이제 서울역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도착을 해. 근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레일이 일체형이다.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여름철에는 열을 받겠죠. 왜? 여름철에 온도가 높으니까. 그래서 열을 받아가지고 얘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열을 빼앗기겠죠. 온도가 낮아지니까. 그래서 겨울철에는 수축해요. 만약에 이런 신축작용이 단연간 몇십 년간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은 얘가 늘어났다 줄었다 늘어났다 줄였다 하면서 응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그 응력이 열 응력이 됩니다. 열에 의해서 신축하기 때문에 그에 의해 발생하는 응력이 열 응력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간단하게 이 종이도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탁 찢어져 버려. 그럼 레일도 단연간 계속 늘어났다 줄었다 늘어났다 줄었다 하면은 열 응력에 의해서 탁 끊어져 버리겠죠. 이 끊어지거나 파손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차가 지나다니다가 잘못하면은 탈선해가지고 사고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일, 기찻길이라는 거는 요렇게 끊어가지고요. 중간중간에 요렇게 끊어서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설치합니다. 그리고 설치할 때는 반드시 어느 정도의 공간을 확보해요. 얘들을 딱 붙여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공간을 확보해 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름철에 쇠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은 이 공간에 의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늘어나긴 하지만 어때? 응력이 발생하진 않죠. 왜? 이 공간이 그 신축을 흡수하는 거잖아요.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늘어나도 얘들 두 개가 받칠 일이 없단 말이야. 받칠 일이 없다라는 거는 결국 응력이 발생할 일이 없다라는 소리고, 그래서 이 공간에 의해서 신축을 흡수해버립니다. 레일이라는 거는. 그래서 뭐 가끔 이제 기차 탈 일 있으시면 기차역에 가서 그 레일 너무 가까이 가지 말고 위험하니까, 혹시나 위험하니까, 그래서 그 이제 철도 볼 일 있으면 중간중간에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틈이 크진 않은데 어느 정도의 틈을 확보해둬요. 요 레일을 이어놓은 그 부분에는.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신축이라 하고 요런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를 신축 이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축 이음을 하는 목적이 뭐였어요? 신축 팽창에 의한 배관의 파손을 방지하는 거잖아요. 레일도 마찬가지인 거고. 자, 그렇다면 이제 교재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동그라미 1번 슬리브 이음 해서 나오고요. 갈로 안에 미끄럼식이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본체 내부에 유동할 수 있는 슬리브를 설치, 변화에 따라 생기는 관의 신축을 그 다음 줄 긋습니다. 슬리브의 미끄럼에 의해 흡수하는 형식으로 단식과 복식이 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슬리브 이음, 요거를 뭐 다른 말로 미끄럼식이라고 합니다. 미끄럼식. 그래서 이 슬리브 이음이라는 거는 슬리브라는 장치를 이용해요. 슬리브라는 이음새인데 이 슬리브 양쪽에다가 배관을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배관을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합니다. 자, 이렇게 배관을 연결해요.
그런데 이때 배관을 딱 붙여서 연결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이렇게 떨어뜨려서 연결하게 되고요. 떨어뜨려서 연결하게 되면 여기 가운데 어느 정도의 공간이 확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배관이 신축되더라도 이렇게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더라도 이 공간에서 신축을 흡수하는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간혹 보면은 이렇게 그려드리면 선생님 이거 소켓 아닙니까? 이렇게 여쭤보는 분들이 있던데, 소켓이라는 거는 뭐 나사이음도 그렇고 용접이음도 그렇지만 한번 딱 연결해 놓으면은 배관이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얘는 어때? 슬리브 이음이라는 거는 양쪽에 미끄럼판이라는 게 설치가 돼 있어요. 미끄럼판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 신축에 의해서 배관이 이렇게 움직이겠죠. 배관이 운동한단 말이야. 뭐 많이는 아니겠지만 열을 받아서 늘어나고 수축하면서 이렇게 배관이 어느 정도 움직이게 돼요. 이때 요 미끄럼판이 자연스럽게 배관의 움직임을 허용해주면서 신축을 흡수하기 때문에 얘는 슬리브 이음이라는 신축 이음새가 됩니다. 그리고 일반 소켓하고는 다르죠. 일반 소켓은 완전히 잡아버리는데 슬리브 이음은 어느 정도의 배관의 운동을 허용하는 형태예요. 허용해야지 신축이 흡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얘가 슬리브 이음이고, 거기서 보시면 마지막 줄에 단식과 복식이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일단 단식이라는 거는 배관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얘가 이제 슬리브라고 합시다. 요게 슬리브라면 한쪽 배관은 이렇게 들어가서 고정돼 버려요. 얘는 안 움직여. 얘는 안 움직이는데 이 반대쪽 배관이 이렇게 연결될 때, 요 배관이 연결될 때 요 반대쪽에만 미끄럼판이 이렇게 설치가 된 거예요. 반대쪽에만 미끄럼판이 설치돼 가지고 이 배관 혼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신축을 흡수하는 형태예요. 그 다음에 복식은 뭐겠어? 복식은 단식은 하나만 움직였으니까, 복식이라는 거는 이음새가 이렇게 있으면 양쪽에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양쪽에 연결해서 이 양쪽 배관 둘 다 신축을 흡수하는 형태가 복식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그려드렸던 요 그림이 복식 슬리브 이음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뭐 단식 같은 경우는 책에 그림에 잘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요 책에 있는 슬리브 이음 그림이 단식 슬리브 이음에 속해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벨로우즈 이음 해서 괄호 안에 주름통식 또는 팽레스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한번 읽어보면은 온도에 따라 일어나는 관의 신축 이음새를 줄거 씁니다. 벨로우즈의 변형에 의해 흡수시키는 형식. 그럼 마저 읽어보면은 형식으로 전기관에 널리 사용되며 응력 흡수가 아주 용이한 이음 방식이다. 그리고 우측에 참고해 보시면 벨로우즈 이음은 다른 말로 팽레스 이음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요 벨로우즈 이음을 다른 말로 팽레스식이다. 팽레스, 여기서는 이음이라고도 한다라는 거. 요거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문제에서는 벨로우즈를 팽레스식이라고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요 벨로우즈를 팽레스 이음이라고 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벨로우즈라는 게 뭐냐면 얘가 주름통이에요. 주름통 또는 주름관을 모두 벨로우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배관이 이렇게 있을 때 얘를 벨로우즈 이음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중간에 주름관을 설치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주름을 탁 잡아주면 돼. 이런 식으로 주름을 착 잡아주면 돼요. 그러면 이 주름에서 신축을 흡수하게 되겠죠. 열이 많이 받아서, 열을 받아서 이렇게 늘어나면은 요 주름이 이렇게 쭉 늘어날 거고, 그리고 이제 열을 뺏겨서 수축하게 되면은 주름이 이렇게 다시 오므라들겠죠. 그래서 이 벨로우즈는 딴 거 없습니다. 그냥 주름관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이미 앞에서 배웠습니다. 어디에서? 파형 노통 할 때 배웠죠. 파형 노통 역시도 벨로우즈 이음에 속하는 겁니다. 물론 문제에 나오진 않아요. 파형 노통이 벨로우즈냐 이런 문제가 나오진 않는다고. 하지만 벨로우즈라고 하면은 딱 떠올려야 돼요. 주름통, 주름관, 주름을 잡아놓으면 전부 벨로우즈야. 자, 그리고 벨로우즈를 다른 말로 팽레스라고 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6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에 스위블 이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온수 또는 저압증기 난방의 주관과 지관, 여기서 말하는 지관이라는 거는 방열기 쪽으로 보내어주는 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열기라고 관로에 돼 있죠. 그 다음에 줄 것습니다. 배관법 중 하나로 2개 이상의 엘보를 사용해서 나사의 회전에 의해 신축을 흡수하는 장치이다. 신축이 클 경우에는 나사부의 헐거움으로 인한 누설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3 스위블 이음입니다. 그래서 이 스위블 이음이라는 거는 배관이 이렇게 있으면 2개 이상의 엘보를 사용하는 이음 방법이다 라고 해서 엘보라는 게 뭡니까? 배관을 90도로 꺾어주는 이음새죠. 그래서 요 그림 같은 경우는 엘보가 지금 하나, 둘, 셋, 4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4개를 설치하니까 가운데에 이 정도의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럼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신축을 흡수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엘보를 예를 들어 2개만 설치할 때도 있겠죠. 요렇게 2개만 설치하게 되면은 이 열을 받아서 배관이 늘어나게 되면 이 나사이음이란 말이에요. 나사로 조여놓은 상태란 말이야. 그래서 요 나사 안에 있는 배관이 살짝 돌아갑니다. 살짝 늘어났을 때는 살짝 돌아가면서 신축을 흡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나사가 계속 돌아가고 풀리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사가 쏙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헐거워지기 때문에 이 녀석은 그 줄근 부분의 마지막 부분에도 나오지만 신축이 클 경우에는 나사부의 헐거움으로 인한 누설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이 신축 이음새 중에 스위블 이음이 가장 저압용이에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신축 이음새 중에 가장 저압에서 사용되는 이음 방식은 스위블형입니다. 자,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세요. 왜? 나사가 이게 돌아가면서 신축을 흡수하다 보니까 조금만 압력이 높아져도 얘가 금방 헐거워집니다. 자, 그래서 스위블 이음은 저압용이다. 4가지 중에서 가장 저압입니다. 자, 스위블 이음은 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그림에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 밑에 동그라미 4번 루프 이음, 다른 말로는 신축 곡관이라고 하고요. 한번 읽어보면은 신축 곡관이라고도 하며 그 힘에 의해 배관의 신축을 흡수하는 형식으로, 그 다음 줄 것입니다. 주로 고압증기의 옥 외 배관에 많이 사용된다. 설치 장소를 많이 차지하며 응력이 생긴다는 단점이 있다 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이 루프 이음을 다른 말로 신축 곡관이라고 하는 거고, 루프 이음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오메가 형태로 생겼어요. 그래서 배관을 이런 식으로 굽혀 놓은 형태거든요. 그래서 굽혀 놨기 때문에 이거 뭡니까? 곡관이잖아, 곡관. 그리고 이 가운데에 공간에서 신축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 곡관인 거예요. 신축을 흡수하는 곡관. 그래서 루프 이음을 신축 곡관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 녀석은 그 신축 능력이 구조상 가장 좋습니다. 앞에 나왔던 뭐 슬리브, 벨로즈, 스위블 나왔지만 이 4가지 신축 이음새 중에 이 녀석이 가장 신축 능력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압 증기 배관에 많이 사용하고요. 그럼 여기서 하나 알 수 있죠. 얘는 고압용이다. 고압용이고 주로 옥 외에 설치한대요. 왜? 배관을 이렇게 굽혀 놓은 형태이기 때문에 차지하는 공간이 엄청나게 크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실내에 설치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그래서 주로 보면 옥외 배관에 신축 흡수용으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얘는 고압용이기 때문에 열응력이 어때요? 커질 수밖에 없지. 압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열응력은 커지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스위블 이음은 어때요? 얘는 신축 이음새 4가지 중에서 열응력이 가장 작은 형태입니다. 왜? 저압용에 설치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열응력이 조금만 심한 곳에 설치하면은 바로 누설이 일어나는 거야. 그 앞에서도 배웠잖아요. 스위블 이음은 신축이 클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는다라고. 자, 그래서 요 2가지, 스위블 이음은 저압용이고 루프 이음은 고압용이다. 요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가장 저압용, 가장 고압용 이런 거는 무조건 문제에 나와요. 그래서 신축 능력이 좋고 가장 고압에 사용되는 신축 이음새는 루프 이음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고압용이다 보니까 열응력은 높아지고 구조상 덩치가 크다 보니까 옥 외에 설치한다.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신축 이음새는 다 끝이 나는 거고, 루프 이음 역시 그 밑에 그림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한 번씩 더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밑에 5번 감압 밸브 나오죠. 그래서 요거 첫 번째 줄 줄 긋습니다. 고압 배관과 저압 배관의 사이에 감압 밸브를 설치하여 고압 증기를 사용처에 알맞게 저압 증기로 만들어 사용한다. 그래서 사실상 감압 밸브 역할은 이게 답니다. 그걸 마저 한번 읽어보면은 이때 저압 측의 증기 사용량의 증감에 관계없이 또는 고압 측 압력의 변동에 관계없이 밸브의 리프트를 자동적으로 제어하여 증기 유량을 조정해 저압 측 압력을 항상 일정한 상태로 유지한다 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이 감압 밸브라는 거는 이 명칭 그대로 압력을 감소시키는 밸브예요. 그래서 압력을 감하기 때문에 감압 밸브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감압 장치가 뭐냐 하면은 조정기라든가 정압기. 그래서 조정기라는 거는 LPG, 액화석유가스라고 하거든요. LPG를 사용할 때는 조정기를 쓰게 되고, 그리고 LNG라고 해서 도시가스 있는데 도시가스를 사용하게 되면 정압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LPG 통이 이렇게 있어요. 옛날에는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가정에서 LPG 잘 안 쓰죠. 요즘에는 워낙 도시가스가 잘 연결돼 있으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LPG라고 해서 액화석유가스 통이 있습니다. 회색으로 생겨서. 그 가정에 가보면 이렇게 아저씨들 이거 와가지고 설치해 주죠. 그러면 얘를 설치해서 어디에다가 연결하냐면은 요 첫 번째 1차 측 호수를 조정기에다가 연결해요. 조정기. 그리고 여기 이제 LPG랑 최초 연결된 요 호수를 1차 호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가스를 1차 가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정기에서 조정을 했는 가스를 이제 2차 가스라고 합니다. 이 2차 가스는 어디로 보내게 됩니까? 사용처로 보내겠지. 가스를 사용하는 가장 흔한 사용처가 가스레인지예요. 가스레인지. 자, 그래서 이 가스레인지를 사용처라고 했을 때 이 가스레인지라는 거는 사용 압력이 예를 들자면 1kg였어요. 1kg per 제곱센치라는 압력에 버틴다라고 했을 때 그 상용 압력이 1kg다. 이렇게 예를 들자고요. 최초 요 LPG를 설치하게 되면 LPG 안에는 물론 이게 액화석유가스니까 내부에는 액체가 가득 차 있지만 이게 순간적으로 대기에 분출되면서 가스로 바뀌는 거죠. 이때 이 녀석의 압력은 최초 설치했을 때 10kg per 제곱센치였다라고 예를 듭시다. 그러면 이 10kg per 제곱센치짜리 압력이 가스레인지로 바로 공급되면 어떻게 돼요? 가스레인지 못 버팁니다. 금방 고장나요. 왜? 얘는 사용 압력이 1kg거든. 근데 10kg짜리로 팍 쏴버리면은 당연히 장치에 무리가 가서 고장이 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10kg짜리 압력을 이 조정기를 통해서 줄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 1차 측에서는 얘가 10kg였는데 이 조정기에서 중간에서 이렇게 확 조여버리는 거야. 조여버리니까 압력이 확 줄거든요. 확 줄어서 여기서 나갈 때는 1kg per 제곱센치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사용처에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경우도 있죠. LPG를 계속 사용하다 보면 양이 줄 테니까 압력이 서서히 줄어들 거란 말이야. 그래서 압력이 줄어서 뭐 9kg, 8kg, 7kg 또는 뭐 6kg 이렇게 줄더라도 조정기에서 1kg per 제곱센치로 딱 설정을 해 놓으면은 얘가 양이 줄어들면은 더 쪼인다거나 혹은 2차 측에서 가스레인지를 많이 쓸 수도 있잖아. 많이 쓰게 되면 더 공급해야 되니까 이때는 얘가 더 열어가지고 2차 측 압력이 항상 1kg per 제곱센치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감압 밸브입니다. 그래서 LPG를 쓸 때는 조정기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LNG라는 도시가스를 쓸 때는 얘를 정압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런 장치들을 통틀어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감압 밸브. 그래서 보일러에서도 똑같아요. 보일러에서 최초 치출되는 그 증기 압력은 엄청나게 고압이란 말이야. 그 고압이 실내에 있는 방열기로 바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방열기가 얼마 못 버텨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다가 감압 밸브를 설치해 가지고 방열기에 알맞는 압력으로 감압시켜서 보내줍니다. 이때 감압 밸브는 1, 2차 측 압력에 관계없이 2차 측의 설정 압력에 딱 맞춰서 항상 일정하게 그 압력을 보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2차 압력에 관계없이 항상 2차 측은 일정한 압력을 공급해주는 장치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감압 밸브의 내부 구조를 간단하게 보자면
간단하게 여기 왼쪽에 제가 그림을 그려뒀죠. 그래서 가마 밸브 내부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입구 측에 요게 1차 측이잖아요. 1차 측 압력이 10kg 제곱센치의 압력이 밀고 들어온다면 어떻게 되냐면 요 다이어프램이라는 게 있어요. 다이어프램은 우리 몸 안에 있는 횡격막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숨 들이마시면 이렇게 팽창하고 후 내뱉으면 이게 수축한단 말이에요. 그런 똑같아. 이 압력이 밀고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밀고 올라가거든요. 그럼 이 다이어프램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쭉 밀어 올리는 거야. 그럼 요 밑에 있는 밸브가 쭉 딸려 올라가요. 얘가 이렇게 쭉 딸려 올라가면서 어떻게 돼요? 이게 막혀버리겠지. 그죠? 그래서 이쪽 설정 압력이 조정나사의 설정 압력이 예를 들어 1kg/제곱센치다 라고 하면은 여기 알맞게 이걸 장력을 조정해 놨기 때문에 스프링의 장력에 의해서 1kg/제곱센치의 압력만큼 확 조여서 이제 치출될 때는 2차 측 압력이 1kg/제곱센치가 되어서 나가게 됩니다. 물론 얘가 이제 감소하게 되면 다이어프램이 다시 이렇게 내려오면서 조금 더 열려서 얘는 계속 1kg/제곱센치를 유지하게 해주겠죠. 자, 이게 가마 밸브의 내부 구조가 됩니다. 이런 형식으로 작동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압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잠기게 되는 거고 압력이 낮으면 낮을수록 조금씩 열리게 되는 형태를 취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교재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작동 방법에 의한 분류 해가지고 작동 방법은 벨로즈 다이어프램 피스톤형 해가지고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 설치된 게 요 녀석이 다이어프램이냐 아니면 뭐 벨로즈형이냐 아니면 피스톤이냐 요런 거에 따라서 세 가지 분류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작동 방법에 따라서 벨로즈 다이어프램 피스톤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2 구조에 의한 분류해서 나오죠. 구조에 의한 분류는 이겁니다. 요 다이어프램과 연결된 스프링 있죠. 요거 같은 경우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이 스프링의 장력에 의해서 압력이 유지되었다면 그 옆에 보시면 추식이라고 나오죠. 이 스프링 대신에 추를 설치합니다. 추의 무게에 의해서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구조가 스프링이냐 아니면 추를 이용했냐에 따라서 스프링식과 추식으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왼쪽 편에 보시면 참고해서 나옵니다. 가마 밸브의 설치 목적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1번에 고압증기를 저압증기 가로 안에 사용압으로 유지한다. 그렇죠. 고압증기를 저압증기로 유지하는 거예요. 즉 사용처에 알맞게 저압증기 상태로 유지를 한다라는 소리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항상 부하측 을 일정 압력으로 유지한다. 그렇죠. 1차 측 압력이나 2차 측 압력이나 관계없이 내가 설정치를 1kg/제곱센치로 맞춰 놓으면은 항상 2차 측 압력은 1kg/제곱센치로 유지가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동그라미 3번. 고압과 저압증기를 동시에 사용한다. 그렇죠. 고압증기, 저압증기를 동시에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서 개념 잡기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 밑에 개념 잡기에서 다음 중 보일러의 안전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4번의 가마 밸브는 뭡니까? 방금 배웠어요. 송기장치입니다. 송기할 때 2차 측에 사용처 압력을 맞춰서 보내주는 밸브가 가마 밸브였죠. 그리고 뭐 나머지 1, 2, 3번에 방출 밸브, 방폭 밸브, 하형 검출기는 이 뒤쪽에 가면 배우겠지만 안전장치에 속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도 마치도록 하고요. 본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유튜브 에듀왕닷컴 검색 후에 구독과 함께 영상 하단에 보시면 따봉 버튼 있으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